양파 드시고 피곤하시다면 지금 잘못 드시고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하다면 건강을 위해 챙기던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양파를 먹고도 혈압도 안 잡히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거나 심지어 얼굴이 자주 붓고 어깨가 무거워진다면 그 양파 잘못 드시고 있는 겁니다. 양파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드시면 효과는커녕 피로만 더 쌓입니다. 그 이유는 양파는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몸에 좋다고 들은 음식들을 무조건 함께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독소를 만들거나 소화기계를 자극해서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파의 효능이 왜 특정 음식과 만나면 독으로 바뀌는지, 실제로 어떤 음식과 조합이 위험한지, 그리고 잘못된 복용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내 산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특히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양파는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또 양파에는 유황화합물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유황화합물은 간 해독을 도와주고 독성 대사물질을 배출하며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유황화합물이 다른 특정 영양소와 결합했을 때 소화장애 흡수 저해 위장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의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극조합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드시고 있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달걀입니다. 양파와 생달걀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양파즙에 생달걀 노른자만 넣어 건강주스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양파와 달걀을 같이 갈아서 쉐이크처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양파의 유황 성분이 이 아비딘과 반응하게 되면 체내 비오틴 결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로감, 근육통, 신경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양파도 좋고 달걀도 좋지만 생으로 섞어서 먹으면 두 영양소가 충돌하게 되어 몸에 이로운 작용은 사라지고 오히려 피로감과 흡수장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구독자분이 양파를 갈아 생달걀과 함께 매일 드시다가 두통과 복부 팽만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섭취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를 꿀에 재워두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파즙에 꿀을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조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고 양파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한방에서는 성질이 너무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에너지 흐름이 뒤틀려 소화장애, 설사, 복부냉증, 위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더라도 꿀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이고 양파는 당 흡수를 늦추는 식이섬유와 유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공복에 함께 먹으면 위산과 당분의 충돌로 인해 속쓰림과 포만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 조합을 매일 아침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식후 저혈당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즙을 꿀과 섞어 공복에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졌다면 이 조합이 당신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양파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구운 마늘처럼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과 함께 먹는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2가지 음식, 생달걀과 꿀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피로감, 속쓰림, 흡수 저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의 상호작용에 더 민감해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합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몸에 진짜 맞는 식습관을 하나씩 구분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파로 암과 치매 막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매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먹을수록 속이 더 불편하고 이상하게 기운이 더 빠지고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느낌.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직 덜 회복된 건가?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양파를 드시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극 음식 3가지 중 하나라도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양파는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퀘르세틴과 유황 화합물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며 특히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파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극조합이 지속되면 양파는 효과를 내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위장에 자극을 주는 독성 반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새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와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과 새우의 아스타잔틴이 만나면 일부 체질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 잔기침이나 눈 가려움이 자주 있는 분들, 음식을 먹고 나서 입안이 간질간질해지거나 혀끝이 아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두드러기처럼 뭔가 살짝 올라오거나 눈가가 붓는 분들, 양파와 새우를 함께 드신 적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상극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노년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와 우유는 소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양파는 위산을 자극해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많고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혼란을 겪게 되고 속쓰림, 더부룩함, 헛배부름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양파를 드신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경우 속에서 부글거리는 느낌,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잦은 복부 팽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는 식사 중이나 식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고 양파와는 따로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상극 음식은 고기입니다. 양파와 고기의 조합은 사실 요리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상극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와 양파는 함께 조리할 때 소화를 도와주는 상생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의 양과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과도하게 먹는 식단에 양파를 많이 곁들이면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고기의 기름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소모됩니다. 그 결과 원래 의도했던 혈압 개선, 혈당 안정, 뇌혈관 보호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 양념 속의 당분과 나트륨은 양파 속 퀘르세틴의 작용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즉 양파를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다고 하면서 기름 많은 삼겹살, 불고기와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양파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파즙은 복용이 간편하고 식사 대신 혹은 공복에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 양파즙 제품 중 다수는 첨가물이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고열로 가공되면서 유황 화합물의 구조가 깨지거나 퀘르세틴 함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즙을 공복에 매일 마시는 분들 중엔 속쓰림, 변비, 소화장애, 피로감 등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파즙을 지나치게 고농도로 복용하거나 다른 성분과 섞여 체내 흡수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파즙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하루 1포를 식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고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보다는 2주에서 4주 단위로 주기 조절을 하면서 몸의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로 60대 여성 한 분이 양파즙을 매일 공복에 드시면서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양파즙 복용을 중단하자 3일 만에 붓기와 피로가 현저히 줄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양파는 약이지만 복용 방식과 조합에 따라 몸을 망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파 제대로 먹는 법 이렇게 하면 독에서 약으로 바뀝니다. 양파를 매일 드신다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드시면 열심히 먹고도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는커녕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더 피곤하고 심지어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양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이 양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양파를 몸에 흡수되도록 먹는 방법, 즉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시간대와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복 복용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즙이나 생양파는 빈속에서 위를 자극해 기존의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양파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중 양파를 반찬으로 드시거나 볶거나 찐 양파를 밥과 함께 드시면 속에 부담이 없고 혈당 상승 억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에 양파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 활발할 때 양파의 해독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더 잘 흡수되기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보다는 점심에, 점심보다는 아침보다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다음은 양파 섭취 형태에 관한 조언입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찜이나 볶음 형태가 더 적합합니다. 양파를 찔 경우 영양소 손실 없이 매운맛이 줄어들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양파를 국물 요리나 조림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유황 화합물은 기름이 아닌 물에 더 잘 우러나기 때문에 된장국, 미역국, 다시마국 같은 맑은 국물에 양파를 넣어 끓이면 몸에 흡수되기 쉽고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양파 섭취량입니다. 양파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복통이나 설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양파즙으로 복용 시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하루 한 포에서 두 포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파즙은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 제품 중 일부는 설탕, 과당, 시럽, 방부제, 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즙을 드실 때는 공복이 아닌 식후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은 따뜻한 물로 희석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과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퀘르세틴과 설포라판이라는 두 성분이 상호작용해 암세포 억제 작용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이들은 점액질 성분으로 위장을 보호하고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양파의 해독 효과를 돕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상승됩니다. 특히 들깨가루를 넣은 양파 된장국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탁월한 음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양파 복용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50대 이하의 분들은 위장 기능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생양파도 소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샐러드에 넣을 때는 식초나 레몬즙에 살짝 절여 매운맛을 줄이고 섬유질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중심으로 식단에 넣어야 하며 하루 권장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오후 식사에 집중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중 양파즙보다는 직접 조리한 양파 요리를 활용해 식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파는 매일 먹을수록 효과가 누적되지만 잘못 먹으면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어지러움, 속쓰림, 무기력 등 이유 없이 반복되는 증상은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래 4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공복 복용 피하기. 둘째, 식후 섭취로 루틴 고정. 셋째, 조합 음식 확인하기. 넷째, 하루 섭취량 지키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양파는 더 이상 논란의 식품이 아니라 당신 건강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드시는 이유가 혈압 때문이든 뇌 건강 때문이든 면역력 때문이든 어떤 목적이든 지금의 방식만 바꿔도 몸은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양파는 약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이 다르면 약이 곧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양파 복용 중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섭취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신호였습니다.